네, 저희 KBS 7시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2주에 걸쳐 우리 지역 시도당 위원장들과 함께 총선 전략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가 이제 총선뿐 아니라 모든 이슈들을 지금 다 잠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당 차원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대한민국의 방역 역량이 전 세계가 평가하더라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노무현 정부 때의 사스,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죠. 그리고 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많은 감염병들이 정권마다 한 번씩 사실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그 시스템은 그 시행착오를 거친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많이 축적을 좀 해서 성과를 좀 잘 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WHO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을 하나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하나의 표준 모델로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진자가 한 9천 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등 확진자 환자들과 또 사망자는 물론 이제 가족들에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대한민국 방역은 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게 무엇보다도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민의 참여라는 이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방역이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 그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충남과 세종에 오늘 대전에서도 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처럼 그 지자체별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는 건지 대전시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대전시장 허태정 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이미 전달한 바가 있는데 예. 그 입장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긴급하다. 그리고 기존의 그 지원 폭을 훨씬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현금에 대한 생활지원금, 기본소득이라 하든 아니면 생활지원금이라 하든 명칭은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긴급성, 과감성, 적시성을 이번 추경의 목표로 제시를 했고요. 네. 다행히 오늘 그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그 발표를 하면서 약 17만 가구에 해당하는 그 대전 시민들에게 1인 가구 한 30만 원 수준에서 5인 가구 63만 원에 이르기까지 네. 이 다양한 형식의 현금 지원을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원이 빨리 현장에 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에게 보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다행히 지금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정부가 1차 추경을 했고 지금 지자체가 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2차 추경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자체의 추경은 정부의 1차 추경과 2차 추경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범퍼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2차 추경할 때는 보다 더 과감한 조치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물론 재난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국민들이 어려움을 하나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어떤 수단도 우리는 다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보편적 지원이 있을 테고 선별적 지원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보통 이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그 선별 비용이라든지 예. 전달 전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선별 방식보다는 보편적 방식을 희망을 할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이제 대전시하고 확인해 봤을 때는 선별을 통해서 지원하더라도 최대한 전달 속도가 보름 이내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재원을 좀 집중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비례정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여야 비례정당 모두 그 공천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은 공천 갈등으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교체까지 됐고요. 그 더불어시민당 역시 그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선순위를 요구해 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또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관련해서 그 최초 입장에서 변경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그 시당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요? 예, 우선은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러나 정말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첫 번째로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그 미래통합당의 소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그냥 놔두게 되면 정말로 그 비례득표, 비례의석을 독점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네. 그거는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의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연동형 비례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소수 정당을 좀 배려하자라는 취지였는데 현재와 같은 구도로는 소수 정당을 배려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 뜻과 반하는 비례의석의 배분,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독식하는 구조도 막아야 되겠고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 정당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선순위로 가능하면 소수 정당을 좀 배려하고 저희 민주당 출신들은 후순위에 배치함으로 해서 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비례연합정당을 좀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 현안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시당에서는 대전시 현안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걸 계획이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얼마 전에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가 되면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밟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2차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데 그거 할 때 대전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에 만들어진 또 충남에 만들어진 혁신도시와 기존의 세종시가 함께 정말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국토균형발전의 2단계 추진 로켓을 이 대전, 충남, 세종에서 좀 쏘아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 대전 지역의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서 네. 대전 의료원을 빨리 좀 설치함으로 해서 대전 지역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도 좀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